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이제 핵지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재예요. 잘 보입니까? 자, 요 교재. 핵심 지문 총정리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일단 그 핵지총 강의를 진행했으니까 공부를 강의를 통해서 또는 혼자 풀고 해설을 통해 공부가 끝난 다음에 요 유튜브 강의는 이제 복습용으로 간단하게 해설할 거니까요. 자꾸 이제 반복하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헌법 총강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 난이도, 절차 난이도에 따라 경성, 연성 나뉘죠. 경선 개정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개정만 어렵게 하면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X. 2번. 자, 헌법 전문가 각 개별 조항들을 보게 되면은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이 있죠. 우열이 있는데 다른 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정도의 효력상 차등은 부정했죠. 이념상 우열은 인정하고 효력상 차등 부정했습니다. 자, 헌법의 해석이에요. 헌법의 해석. 자, 번호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1번부터 쭉 연번으로 진행됩니다. 자, 헌법의 각 개별 조항은 이념적, 논리적 우열이 있다. 맞죠? 근데 다른 헌법 규정이 다른 헌법 규정 조항 자체를 심사할 수는 없어요. 같은 헌법은 대등하니까 심사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자, 다음 4번. 자, 이제 관습헌법도 헌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이에요. 그래서 관습헌법으로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독일에서 처음 나왔다. 틀렸죠. 미국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하고 적법 절차 두 개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력 분립이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문제. 잘 나오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맞게 법률을 해석하는 거죠. 헌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헌법이 틀렸죠. 법률을 해석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8번째.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되도록 헌법에 맞게 해석을 한다는 건데 반드시 위헌인 거는 위헌 선언을 해야 돼요. 위헌인 것까지 합헌적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인 건 위헌으로 하고 위헌인 점과 합헌인 점이 다의적으로 가능할 때 합헌적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중요한 문제죠. 법률이죠. 헌법의 해석 지침이다. 틀린 말이고 법률의 해석 지침이다. 맞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합헌적 법률 해석과 관계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한정 합헌 그리고 한정 위헌. 요 두 개가 합헌적 법률 해석과 관계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위헌 결정하고 헌법 불합치 두 개는 합헌적 법률 해석과 관계가 없죠. 자, 다음 문제.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 권력 분립 차원에서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소극적으로 판단하죠. 적극주의에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 헌법재판소가 이제 규범 통제를 해요.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위헌 처리로 규범 통제를 하게 되는데 위헌 심사할 때 법률 제정 당시 헌법으로 판단하지 않죠. 법률 제정 당시에 헌법이 위헌적 헌법이라면 판단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법률 제정 당시가 아니라 헌법 재판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심판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자, 군인사법에 보면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때라고 나와 있는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공소기각이 없었고 실제 판단 들어갔더라면 무죄 판결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무죄 판결 받은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입법권자가 이제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때 한계가 존재하죠.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인정할 수 없다. 틀린 거죠. 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틀렸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일단 합헌으로 추정해 준다는 건데 주로 이제 경제나 사회적 규제는 입법 재량이 크니까 합헌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정신적 자유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입법 재량이 작기 때문에 정신적 자유를 규제한 입법은 합헌으로 추정하면 안 되고 오히려 위헌으로 추정해야 돼요.
제한하면 안 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경제적을 합헌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정신적 자유는 무조건 합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자, 그다음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입니다. 자, 법 실증주의자들은 CS가 있죠. C의 yes. 그래서 제정도 yes 한 개가 없고 개정도 yes 한 개가 없죠. 자, 제정과 개정 둘 다 한 개를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도 국민이 하고 개정도 국민이 하니까 권력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한 개 없이 무한개로 개정을 하고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 국민이죠. 그래서 모든 헌법조항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계가 없으니까 뭐든 다 개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슈미트는 그 결단주의죠. 히틀러가 슈미트를 시켜서 전쟁을 결단하게 한 겁니다. 자, 그 제정할 때는 히틀러가 마음대로 한계 없이 무조건 다 만들 수가 있었는데 개정은 한계가 있죠. 전쟁하겠다는 점은 개정을 못합니다. 한계가 인정됩니다. 자, 스멘트 통합론은 이제 국민의 통합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동일성 상실시키는 그 헌법 개정 금지가 된다. 합의를 무시하는 개정 금지가 됩니다. 자, 다음. 자, 우리 헌재 입장인데 우리 헌재는 이제 법 실증주의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정 권력도 국민, 개정 권력도 국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구별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자, 헌법 개정 한계를 넘어선 개정헌법 조항에 대하여 적용 중지를 명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이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심판할 수는 없어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심사할 수 없어요. 틀렸죠. 자, 우리 헌재 판례 입장이죠. 우리 헌법 개정 규범으로서 하위 규범이고 어떤 게 상위 규범인지 판단할 수 없다. 모든 헌법 규정은 다 똑같은 똑같다 이렇게 봤죠. 구별 부정설입니다. 헌재 판례 입장이. 자, 이제 헌법 개정 들어갑니다. 자, 헌법 개정이 72조랑 130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72조는 뭡니까? 중요 정책 국민 투표. 헌법 개정은 130조죠. 두 개는 다른 겁니다. 72조로 개정할 수 없죠. 130조로 개정해야 됩니다. 자, 관소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죠. 그래서 관소헌법을 개정할 때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 절차를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됩니다. 자, 관소헌법은 이제 관습이 정해졌을 때 헌법이 되는 거니까 국민의 어떤 합의가 상실되면 관소헌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된다가 맞죠. 자, 이제 129조 2항입니다. 자, 대통령 임기연장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죠. 개정할 수는 있는데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은 없어요. 효력은 없습니다. 개정은 가능하지만 효력은 없다. 18번. 헌법 개정을 할 때 국가대표 개발이죠.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발의합니다. 3분의 1 아니에요. 과반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국가대표니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고 국민발언제도는 현행법에 없어요. 국민발언제도 없습니다. 자, 이상인나 보고죠. 이상인나 보고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30일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할 때 대통령이 공고하죠. 국회의장 아닙니다. 공고도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공포도 대통령이 해요. 국회의장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공고가 되고 나서 국회 의결을 하게 되는데 육질로 결정되죠. 육질로 결정됩니다. 3분이면 결정돼요. 다만 이제 3분이면 결정되는데 출석위원이 아니라 제적위원 3분의 2입니다. 출석위원 틀렸죠. 자, 또 하나 이제 육질로 결정해서 60일 내 의결을 합니다. 3분이면 결정되는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죠. 기간 만료된 날로부터가 틀렸습니다. 공고된 때부터요. 자, 다음. 자, 육질로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공고된 때부터 육질로 결정한다. 그래서 60일이죠. 70일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나왔죠. 출석위원이 아니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제적위원이에요. 출석위원 아닙니다. 자, 다음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100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200명이 찬성하면은 300명분의 200명은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명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하죠. 자,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수정 의결할 수는 없어요. 그 의결할 때 의결을 할지 말지 O, X로 결정하는 거고요. 수정하거나 손댈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정 못합니다. 자, 헌법 개정을 할 때는 그 역사의 증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역사 자료 남기기 위해서 기명 투표하죠. 무기명 아닙니다. 자, 투표를 합니다. 자, 삼겹살로 투표가 되죠. 삼겹살 투표. 그래서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반 투표하죠.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반반 투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결을 할 때 의결하고 이제 그 투표하게 되는데 공고하고 국회 의결하고 그다음 투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고한 후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한 후에 투표 들어가는 거예요. 공고가 아니라 의결 후입니다. 자, 이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거기 때문에 반반 투표로 확정되고 확정된 후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죠.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로 확정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공포는 즉시 해야죠. 국민이 확정했으면 즉시 해야지. 15일 기간 이런 거 없습니다. 즉시입니다. 자, 이제 국민투표에 관한 이제 제소를 할 때 10만 센 20대가 소중하다. 이런 두 문자 기억나죠? 그래서 10만 센, 10만인 찬성, 소중하다. 중앙선관위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겁니다. 20일이죠. 20일입니다. 20대 20일 대법원. 자, 그래서 헌재에다 제소하는 거 아닙니다. 20대 20일 내 대법원이에요. 헌재에 제소하는 거 아닙니다. 자, 중앙선관위에 제기하는 것도 아니죠. 대법원에 제소하는 겁니다. 자, 헌법의 변천과 침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규범하고 현실 간의 괴리가 너무 커요. 이상관실이 너무 큽니다. 그 괴리를 좁히는 방식이 헌법 변천이에요. 그래서 헌법 변천이 괴리를 좁히는 기능을 해요. 기대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헌법, 성문 헌법은 없지만 법률이 헌법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 변천이 가능해요.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둔 채로 현실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문헌법에서도 변천 가능합니다. 자, 헌법의 개정은 헌법 침해와 구별된다. 헌법 개정은 헌법 조문을 명시적으로 바꾸는 거죠. 헌법 침해는 헌법 조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헌법 조문을 바꾼 헌법 침해가 뭐가 있어요? 유신헌법 7차 개헌이 있죠.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을 침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도 있다 해야 돼요. 자, 헌법의 보장입니다. 헌법의 보장. 자, 헌법의 보장은 성문헌법뿐만 아니라 관습헌법도 보장해야죠. 우리나라 말이 국어다, 수도는 서울이다, 국사 이런 불문헌법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평상시에는 헌재가 헌법을 지키고요.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지킵니다. 대통령이 비상시 지키는 거고요. 최후에는 국민이 지키죠. 평소 헌재, 비상시 대통령, 최후는 국민 이렇게입니다. 자, 전부 다 이제 그 헌법이 침해되기 전에 사전 예방 수단들인데 그중에 탄핵 제도는 사후 구제 절차죠.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게 탄핵 절차입니다. 이건 사후 구제 방식이에요. 탄핵은. 자, 이렇게 사후 교정적 헌법수단 제도로서 위헌 법을 만들어 놓고 심판하죠. 헌법소원 침해 당하면 심판하죠. 전부 다 사후적인 제도들입니다. 자, 헌법 개정에 따라서 헌법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제7차 유신헌법이 헌법 개정에 의한 헌법 침해 대표적 사례예요. 7차 유신 개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죠. 자, 저항권입니다. 자, 저항권은 이제 자연권이죠. 실정권이 아니라 자연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영국, 프랑스 다 인정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항권의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 저항권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공법위는 저항권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저항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저항권 주체입니다. 공법위는 아니죠. 자, 저항권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 목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건 혁명이죠. 그래서 저항권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저항을 하다 보면은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단 방법에서는 적극적 폭력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방법이 평화적이어야만 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자, 저항권의 행사가 되려면 불법적 공권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됩니다. 헌법 침해가 명백할 때에만 국민이 저항할 수 있어요. 자, 국회에서 이제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 입법부가 행정부가 알아서 그 하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저항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저항권 대상 안 됩니다. 자, 대법원 같은 경우에 그 김재규가 박정희 살해 사건에서 저항권을 재판 규범으로 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었죠. 근데 저항권은 자연법상의 권리이고 실정법에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판 규범으로 쓸 수 없다고 봤죠. 배제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쓸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쿠데타는 성공하면 정당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두환 노태우가 쿠데타 성공했어도 나중에 처벌됐잖아요. 저항권은 성공하면 정당화돼요. 쿠데타는 성공해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쿠데타와 저항권의 차이점이에요. 자, 국가 권력, 시민 불복종 운동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의 존재가 부정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책이 잘못됐거나 그런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그 헌법 침해가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헌법 침해가 있을 때는 저항권, 정책이나 법률에 관해서는 시민 불복종,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낙선운동 저항권 안 됩니다. 자,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우리가 인정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어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제도하고 기본권 실효 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인데 가치 상대주의는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그 히틀러가 전쟁하자는 것도 존중해 줬었지만 그러다가 전쟁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양하죠. 지양. 그리고 가치 절대주의를 지향합니다. 어떤 가치? 절대 가치. 전쟁 학살 반대라는 절대 가치를 지향하고 전쟁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상대주의는 지양하고. 지향 틀렸죠? 자, 방어적 민주주의는 공격적인 게 아닙니다. 방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진 않아요. 히틀러가 국민을 공격할 때, 침해를 당할 때 방어적으로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방어적 민주주의는 방어적인 거예요. 공격적이 아닙니다. 자,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이제 독일 나치당은 위헌정당이 해산됐고요. 그 히틀러는 기본권 실효가 됐죠. 근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때 위헌정당 해산 제도만 도입이 되었고 기본권 실효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어요. 잘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당이 등록 취소된 경우가 있고 강제 해산된 경우가 있는데 등록 취소된 경우는 진보당 사건이 있죠. 그리고 헌재에 따라 강제 해산된 경우는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죠. 얘가 있다 해야 됩니다. 자, 헌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 제헌헌법 저8개죠. 48년 제헌헌법입니다. 제1공화국이에요. 자,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죠. 양원제는 1차, 양원제 1차니까 제헌헌법 때는 양원제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건국헌법이 48년에 건국헌법 제헌헌법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미 군정 당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이런 거 못했어요. 헌법 제정 권력 국민투표 못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투표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 2차, 5차 때 처음 나왔죠. 제헌헌법 때는 국민투표 제도가 없었어요. 국민투표 없었답니다. 자, 그리고 지방제거니까 지방자치 제도가 제헌헌법 때 있었죠. 근데 규정은 있었죠.
규정은 있었는데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때. 자, 제한헌법 때 이제 국영, 공영 이게 뭐냐 통제 경제죠. 구석구석 통제 경제를 시행했습니다. 맞고요. 자,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점권, 근육 분배에서 신체 부위가 나오면 제한헌법이죠. 네, 다 맞습니다. 사회적 기본권, 통제 경제, 제한헌법 맞습니다. 자, 48년 제한헌법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육 분배도 있고 이익 분배 균점권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그 제도들 통제용제도 돼 있고 다 맞아요. 맞는데 직업의 제어가 틀렸죠. 직업의 제어는 제5차입니다. 옷차림에서 직업이 드러나기 때문에 직업의 제어는 제5차예요. 직업의 제어가 틀렸습니다. 자, 이제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신체 부위 피가 고여 있을 때 보상 조치해 주죠. 제한헌법 때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 피고인의 보상은 제한헌법, 피의자의 보상 청구는 제9차죠. 그렇게입니다. 자, 48년 헌법 제정 때부터 양원제가 있었다. 그럼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고 양원제는 제1차 때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8년 때부터 양원제가 있었다. 틀린 말입니다. 양원제 1차 때 처음 들어왔어요. 자, 1차 개헌 50인 1차 개헌입니다. 50인 1차 개헌은 이제 그 발췌 개헌이라고 그러죠. 오리발 내밀죠. 오리발 발췌 개헌입니다. 자,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52년 발췌 개헌은 발췌해서 개헌하면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 공고했어 오리발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자, 공고 절차 거치지 않았죠. 그리고 국민투표도 안 했어요. 이때 문제가 많은 개정이었습니다. 자, 양원제를 처음 규정한 것은 60년이 아니고 52년 1차 개헌. 1차 개헌은 양원제 딱 하나만 알면 돼요. 52년 1차 개헌입니다. 60년 3차 아니에요. 자, 이제 54년 2차 개헌 들어갑니다. 자, 54년은 포인트가 뭡니까? 54년 5입 44죠. 5입 44, 554. 거꾸로 하면 44입이에요. 44입 개헌안입니다. 2차 개헌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개헌이었고요. 그래서 54년에 이제 445입 개헌안에서 보면은 3분의 2 정족수가 안 되는데 445입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죠. 자,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3차가 아니라 2차입니다. 자, 2차는 우리 집 가서 마시자. 2차 우리 집 가서 마시는 건 자유인데 발 안 씻은 애들은 금지하는 거야. 2차. 그래서 2공화국 3차가 아니라 1공화국 2차 개헌이에요. 2차 개헌. 틀었습니다. 자, 2차 개헌 때 이제 국민투표 제도가 나왔죠. 그래서 2차는 우리 집 가서 마시자. 투표를 한번 해야 되는데 발 안 씻은 애들은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2차 때 나왔습니다. 맞죠? 자, 2차 개정헌법 때 그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헌법 규정 중에서 개정이나 폐지할 수 없는 개정 금지 조항도 2차 때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헌법의 개정에 관한 발의권이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게 아니고 국민도 50만 명 이상 국민도 발의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국민 발안제죠. 2차 때 국민 발안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만 있었다 틀린 겁니다. 국민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2차 개헌 때 이제 국민 발안제가 있었는데 국민 소환제는 없죠? 국민 발안제는 2차 때 우리가 채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소환제는 역대 헌법 어디에도 채택을 한 적이 없어요. 자, 54년 2차 개정 때 일부 조항 개폐를 명시 금지했다.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2차 때 있었죠. 근데 현재 9차 개헌 때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2차 때만 있었습니다. 자, 3차 개헌입니다. 60년 3차 개헌. 한중일 3파전, 검정공 해산, 의기양양. 두 번째 그렇게 됩니다. 자, 한중일본, 한이 헌법재판소죠. 헌법위원회는 제헌헌법도 있던 거고 3차 때는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이때 이제 중앙선관위를 두는데요. 검정공, 한중일본, 중앙선관위가 3차 때 나왔죠. 각급 선관위는 각선미니까 5차 때 나온 겁니다. 5차예요, 5차.
각급이 틀렸죠. 자, 3차 개정헌법 때 여기 사전 검열 금지 그리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한중일본 요 본이 본질적 내용 침해예요. 본질적 내용 침해 한중일본 그리고 검정공 검이 검열 금지입니다. 3차 때 나왔다 맞죠. 그리고 검정공 공무원의 중립이 3차 때 나왔다 다 맞습니다. 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한중일본 그리고 본질적 침해 금지는 5차가 아니라 3차 때 나왔습니다. 한중일본 본이 본질 침해 금지예요. 3차입니다. 자, 검열 금지가 검정공 해산의 검이죠. 그래서 3차 2공화국이에요. 3차 2공화국 3공화국 아닙니다. 자, 그리고 3차 때가 그 검정공 해산 의기양양입니다. 의기양양 의원 내각제가 처음 채택이 됐고요. 양원제가 규정되고 양원제가 실제 시행까지 됐습니다. 그게 3차예요. 다 봤습니다. 한중일본 헌법재판소가 처음 생겼고요. 자, 정당 조항은 이제 검정공 해산 정당 조항은 3차 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당 조항이 현행 9차 때 처음 나왔다. 그럼 틀린 거죠? 3차 때 나왔습니다. 자, 3차 때 검정공 해산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처음 나왔는데 한 번도 삭제가 된 적은 없어요. 삭제된 적 없이 3, 4, 5, 6, 7, 8, 9차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삭제된 적 없습니다. 정당을 삭제하면 안 되지. 정당 조항이 삭제가 되면은 일당 독재 북한되는 거예요. 노동당 일당 독재 되는 겁니다. 정당은 삭제된 적이 없어요. 자, 3차 개정헌법 때 이제 단원제를 두었다 틀렸죠? 의기 양원제를 두고 규정 두고 양원제 시행까지 했기 때문에 3차는 단원제다 틀린 겁니다. 자, 4차 개헌은 이제 그 부정부패자 죽을 사자죠? 죽이려고 만든 개헌이고요. 자, 5차 개헌입니다. 자, 6.25 전쟁 때부터 옷차림이 중요해졌죠. 62년 5차 개헌입니다. 자, 5차 개헌 때 국민투표 제도가 나왔는데 그 중요정책 투표는 2차였죠.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5차입니다. 5차. 자, 그리고 헌법 전문도 5차 때 처음 개정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그 정문 앞에서 옷차림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기 5차 때 헌법 전문이 처음 개정된 겁니다. 자, 5차 때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 그러면 5차가 처음이고요. 그냥 국민투표 그러면 2차가 처음이에요. 중요정책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개정 투표다 그랬으니까 5차예요. 헌법 개정 국민투표 4차가 아니라 5차죠. 자, 국민투표권을 최초로 구조한 것은 5차다 틀렸죠? 투표권이 2개가 있는데 중요정책 투표권이 2차 때 벌써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가 최초 구성된 것은 5차가 아니라 2차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투표라고 해야 5차인 거예요. 그냥 국민투표 최초 그러면 2차입니다. 구별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에서 그 옷차림에서 중요시되면서 옷차림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옷차림을 통해서 인생관이 드러나고요. 인간다운 생활. 고백을 받으려면 정복 추천받죠. 고백 자백 금지입니다. 자, 정당 명문의 우정을 둔 것은 60년 3차 검정공 해산 한중일본 그때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62년 5차에서는 정당 추천 제도가 나왔어요. 정복 추천. 정당 복수정당 제도하고 추천 제도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5차를 정당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를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정당 국가다 이렇게 말했죠. 정당 힘이 제일 셌을 때입니다. 무소속을 금지했을 때예요. 그게 5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 추천을 받도록 했던 경우가 정복 추천, 이제 5차죠. 8차가 아닙니다. 5차예요. 62년 5차. 자, 정당 추천을 의무화했죠. 그래서 정당에서 이탈하면은 의원직을 없애버렸어요. 반드시 정당에 소속돼야만 의원직이 유지가 됐습니다. 초정당 국가죠. 62년 5차입니다. 그래서 유지하도록 하였다 틀렸습니다.
자, 6차입니다. 6차에는 특별히 볼 게 없고요. 자, 72년 7차. 국민을 치려고 만든 거죠. 7차입니다. 자, 그래서 72년 이게 유신 개헌안인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죠. 그리고 두 개를 분리했단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국민투표로 헌법이 확정되고요.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은 통일주체 국민위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안 대하고 국회의원은 통일주체 국민위원회 통하고 대화 통일 두 개 분리가 된 거예요. 그게 7차입니다. 이원화되었다. 그래서 72년 7차 개헌은 그 대통령이 한 것하고 국민투표로 하고요. 국회결은 통일주체 국민위원회로 이원화됐단 말이에요. 이원화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결을 받았다. 그럼 틀린 거예요. 대통령 발의는 국민의 의결로, 국회 의결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이렇게 두 개 분리했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통일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분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거를 얘가 했다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분리됐습니다.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한 거는 통일주체 국민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분리가 됐다니까. 분리. 대통령 제안하고 다른 거하고 분리. 틀렸죠. 그래서 그건 이제 대통령이니까 통일을 강조했죠. 네,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맞죠. 그 통일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는 통일될 때까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밀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언론 출판 허가 검열 금지 조항 폐지가 된 겁니다. 이때. 자, 8차 개헌입니다. 자, 80년 8차는 이제 팔자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적금 타고 보조금 타고 행복한 환경 사는 소비 행할 무연차 사고 이게 8차입니다. 자, 보조금 탔죠? 행복한 환경 8차. 팔자가 좋아졌습니다. 보조금. 자, 그리고 이제 적금 탔죠? 8차 때. 그래서 적정임금, 적금은 8차. 최저임금은 9차. 네, 바꿔 써놨습니다. 틀렸습니다. 평화통일을 강조한 거는 뭐예요? 대통령, 통을 강조한 거는 7차라고 그랬죠. 7차입니다. 8차가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죠. 뭐 행복한 환경, 무제추정권, 뭐 사면서 소비활동 이런 건 다 8차가 다 맞아요. 근데 평화통일 조항이 8차라는 게 틀린 거예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언제입니까? 그 5차죠. 5차. 그래서 5차림에서 인간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거 맞아요. 근데 행복추구권이 틀렸죠. 행복추구권은 행복한 환경 8차예요. 이건 80년 8차입니다. 그게 틀렸고요. 자, 행복한 환경은 8차죠. 9차가 아닙니다. 자, 이제 외국 여행 가잖아요. 8차가 좋아지니까 8차죠. 외국 여행 간다. 재외국민, 외국 8차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 재외국민 보호는 8차가 맞는데 재외국민 보호 의무 규정은 9차죠. 네, 그런 구별해야 됩니다. 자, 행복한 소비활동 8차 맞고요. 자, 9차 들어갑니다. 87년 9차 개헌이요. 자, 이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서 국회 의결, 국민투표 딱 둘 다 거친 경우가 6-9 딱 두 개가 있습니다. 6차, 9차 두 개 있어요. 그래서 6, 9 딱 합치면은 태극문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딱 6차, 9차 두 개밖에 없어요. 재헌헌법 같은 경우는 투표가 없었죠. 국회 의결만 있었죠. 틀렸습니다. 자, 임시정부 법통 개성은 임시정부는 김구죠. 김구 임시정부. 김구는 9차죠. 9차 현행헌법 맞습니다. 그건 이제 김구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3인조 학생이잖아요. 김구, 3인조 다 현행헌법 9차입니다. 자, 접법 절차 원칙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9차 때 접법 절차 처음 들어왔다 맞습니다. 자, 피의자 형사보상은 재헌헌법이고요. 피고인은 재헌헌법이고 피고인 신체니까 재헌헌법. 피의자는 9차입니다. 피의자는 9차. 틀렸죠? 피의자는 건국이 아니라 9차예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는 아까 8차라고 그랬죠. 외국 여행 간다 보호는. 근데 보호 의무는 9차예요. 의무는 9차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보상도 9차죠.
자, 환경권은 언제 8차로 했죠? 행복한 환경 8차입니다. 틀렸고요. 적정임금은 8차고 최저임금은 9차입니다. 이 뒷부는 맞아요. 자,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공무원은 검정공 3차입니다. 근데 국군은 국군 9차죠. 9차입니다. 8차에 처음 나왔다 틀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설해서. 자, 헌법 2조 1항에 보면은 이제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에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법률에 정한다 그 말은 뭡니까?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할 수 있다 해야죠. 법에서 정한다? 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거잖아요. 자, 국적은 이제 나라가 국가가 생성되면 국적 생기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자, 따라서 국가가 없어지면 국적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국적 없어지는 겁니다. 자, 출생. 자, 국적법 내용 들어갑니다. 자, 출생 당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부만 되는 거 아니죠? 부, 모, 대등주의. 부 또는 모가 국민이면 국적 취득됩니다. 만자 틀렸죠. 자, 출생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은 국적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국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애가 그 다른 한쪽 국적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국적 취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부모 둘 다 국적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한국 국적을 주는 겁니다. 어느 한쪽 틀렸고요. 둘 다입니다. 자, 부모가 이제 둘 다 분명치가 않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 국적을 주는 거예요. 파란 눈에게도 부모가 없으면 한국 국적 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발견된 기한은 한국 출생 추정이죠.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자, 인지입니다. 아빠가 자식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거. 자, 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인 신고한 때예요. 미인 신고한 때, 미성년자, 인지, 신고한 때, 허가가 아니죠? 신고한 때. 그리고 출생시 소급이 아니라 신고한 때입니다. 미인 신고한 때. 그래서 허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신고. 자, 그리고 신고한 때라고 했죠? 신고한 때부터 국적 취득되는 거예요. 출생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때 그때부터예요. 출생시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 귀화입니다. 자, 귀화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귀가할 집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읗, 허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귀화는 귀가할 주소가 있어야 되고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개는 필수 요건이에요. 자, 법무부 장관이 귀화를 할지 말지 재량권 가진 법무장관 허가니까 허가가 허락이잖아. 허락은 자기 재량이지. 법무장관 재량입니다. 자, 그리고 귀화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허가한 때가 아니고 허가를 하고 나서 귀화 증서까지 수여받아야 국적 취득이 돼요. 허가하고 증서까지 받아야 귀화가 되는 겁니다. 허가한 때 아니에요. 증서 받아야 돼요. 증 같은 거 받아야 됩니다. 자, 기간 제한 없이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도 합헌이죠. 귀화를 허가했는데 이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된 다음에 막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야지. 언제든.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주소가 없어도 된다. 틀렸죠. 모든 기한은 주소가 있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소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주소 있죠?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생계유지 능력이 없더라도 귀화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품생기, 성년, 품행단정, 생계능력, 기본소유, 성품생기는 일반 귀화 요건이죠. 특별 공로 귀화에는 성품생기 요건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자, 이제 간이귀화인데 간이귀화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3년 주소가 필요하고요.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는 2년이 필요하죠. 일반 간이귀화는 3년. 일반 간이귀화는 3년. 그래서 간출어성이죠. 간출어성. 간이귀화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자, 성년 입양자, 간출어성. 이거 3년입니다. 혼인 간이귀화가 2년이죠. 1년 틀렸습니다. 자,
자, 거주하지 않아도 허가 안 되죠. 모든 허가는 다 주소 거주가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추러성, 성이죠? 성년 입양. 그죠? 성년 입양은 이제 간이교화 할 수 있고 주소가 있어야 되고 허가 받아야 되고 3년 기간 다 맞죠? 틀린다 없네. 다 맞습니다. 자, 혼인 간이교화는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우자랑 혼인했으면 이제 2년간 주소 있을 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결혼할 2년이 2년이잖아요. 2년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혼인했으면은 1년간 혼인했고 3년간 주소가 있으면은 꼭 기회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그죠? 결혼한 지 3년 지나고 1년간 주소가 있으면은 3 더하기 2를 평균 2로 나누면 2년 되죠. 그래서 2년 되니까 기회가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모든 기화는 주소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틀린 겁니다.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화는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돼요. 틀렸고요. 자, 네,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사람 된 거예요. 이혼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살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일반 기화는 이제 5년 이상 거주가 있어야 되고요. 성품, 생기 요건 다 갖춰야 됩니다. 맞죠? 자, 일반 기화는 5년입니다. 3년 아니죠. 3년은 간이 기화죠. 틀렸고요. 자, 품행단정 이제 시험 보죠. 품행단정 해야 되니까 전과가 없어야 돼요. 그런 건 다 합헌입니다. 위배된다. 틀렸고요. 자, 수반 취득은 그 아빠나 엄마가 국적을 취득할 때 자식이 따라가는 거죠. 신청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인 적이 없던 사람은 귀화를 하는 건데 한국인이었던 사람은 귀화가 아니라 회복 절차를 거치죠. 그게 회복입니다. 자, 외국인의 자로서 외국 아니죠?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안 되죠? 미성년자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귀화를 신청할 때 함께 해야만 되는 거 아니죠? 의무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선택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성년이 틀렸네요. 미성년자만 수반 취득이 됩니다. 자, 외국인은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가 있을 때 부모가 기화를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선택조항. 그리고 부모가 국적을 취득할 때 자식도 함께 취득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귀화를 하는 거고요. 회복이라고 그러면 틀린 거죠. 근데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귀화가 아니라 회복이요. 귀화랑 회복이랑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귀화인지 회복인지 잘 봐야 돼요.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던 사람은 귀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회복입니다. 회복. 없던 사람은 귀화. 사실 있던 사람은 귀화가 아니라 회복. 자, 병역 기피 목적 상실한 사람은 국적 회복 안 되죠. 허가 못 합니다. 유승준 사례가 있죠. 자, 복수 목적, 국적 상실, 권리 양도 등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그러면 외국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한복 입어야 되죠. 한복은 한 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복 한 벌 1년 1년 동안 외국 국적 포기할 기회를 줘요. 2년이 아니고 1년. 한복은 한 벌이니까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한 날로부터 바로 상실하는 게 아니고 한복 한 벌이니까 1년의 기회를 줘요. 1년의 기회를 주면서 외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게 합니다. 바로 상실하는 거 아닙니다. 1년 기간 주고 포기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상실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년이 지나도 국적 포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1년이 다 지나버렸죠. 그러면 우린 정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1년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년 내에 포기해야 되는데 안 하면 1년의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재취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국적 포기임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한 번 기회를 더 줘요. 더 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허가는 받았으니까 1년 때 허가 받았잖아요. 귀화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취득 기회를 줄 때에는 또 허가 또 받을 필요 없지. 그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
귀화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 재취득계를 한 번 더 줄 때에는 한 번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재취득은 신고입니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17세 외국인 입양되어서 외국적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 되는 경우에요. 이제 이건 비자발적 취득이죠. 비자발적 취득으로 어쨌든 외국 사람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사람이 되었으니까 귀화 제도를 통하는 게 아니죠. 회복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국적 회복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공복혼으로 한국 사람이 되었을 때 공복혼, 공로가 있거나 어떤 복수국적 그리고 혼인관계 이런 거일 때는 뭡니까? 어떤 서약을 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복수 국적 유지가 됩니다. 공복혼 때 복수 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제가 막 혼자 넘어가요. 자, 근데 국적법은 그 외국 국적, 한국 국적, 복수 국적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죠. 외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인으로만 처우하기 때문에 남자는 군대 가야 되고 돈 벌면 세금 내야 돼요. 외국 국민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비자발적 취득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외국 사람 된 게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 된 게 자발적으로 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이중 국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2년간의 기한을 주죠. 그래서 20살 되기 전에 복수면은 22살까지, 20살 이후에 복수면은 2년 동안 기회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없애버리고 외국 추방시켜버려요. 외국 국적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복수 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장관이 이제 1년 기회를 주면서 한 번 더 빨리 선택해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한 번 더 주는 건 1년이에요. 자, 제1국민협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빨리 국적 정해라. 너무 짧죠? 3개월 너무 짧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죠. 최근 판례입니다. 아니다, 틀렸고요. 자, 틀렸죠? 그래서 침해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헌법 불합치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복수 국적을 유지할 때 제가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그러면은 복수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수 국적이 된 이유가 뭐냐면 출생할 때부터 엄마가 미국 국적을 가지게 하려고 미국 가서 애를 낳은 거예요. 원정 출산이죠. 그래서 원정 출산의 경우는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개가 있죠. 첫째, 선택 기간 1년이 경과된 경우. 둘째, 원정 출산. 요 두 개는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약으로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원정 출산이니까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약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그 외국 국적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복수 국적 서약을 했는데 서약을 위반했어요. 서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제 6개월 내에 다시 선택해라 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서는 육개장과 삼양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서, 비가 뭡니까? 비, 한국인의 외국 국적 비자발 취득, 비, 서약 위반. 이 두 개는 육개장, 6개월이에요. 비서는 육개장을 좋아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을 이탈해서 외국 사람 되려고 할 때도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한국에 기여할 때도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나갈 때도 주소가 있어야 돼요. 항상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진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가 자진해서 외국 사람 되겠대요. 그 외국 사람 되겠다고 했으면은 뭐 신고, 허가, 기간 다 필요 없죠. 자발적 취득은 바로 상실이에요. 바로 상실. 자발 취득은 바로 상실. 그래서 바로 상실입니다. 신고한 때 아니에요. 허가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냥 바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바로 상실입니다. 6개월은 아니죠? 바로 상실이에요. 허가 받는 거 아니죠? 바로 상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년 아니죠? 1년 아니고 이 사람이 그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이건 비자발 취득이죠. 아까 거는 자발적 취득.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 취득. 자발적 취득은 바로 한국 국적 바로 상실. 근데 비자발 취득. 외국 사람한테 입양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된 거지 내가 자진해서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비자발 취득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비서는 육개장을 좋아해. 그래서 비자발 취득 서약 위반은 6개월이에요. 자, 이런 경우도 6개월 나왔죠? 6개월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양라면 나왔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권리 양도할 때는 삼양라면 3년입니다. 삼양라면 3년 양도. 자, 국적법 기타 내용들 나옵니다. 자, 1978년에서 1998년 사이에 태어났어요.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이죠. 그래서 88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만 딱 어떤 혜택을 주면은 위헌. 78에서 98까지 20년간 20살 될 때까지 혜택 주면 합헌이죠. 그래서 20년이 합헌됩니다. 또 하나, 이 법의 이제 특례가 200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2004년까지 3년간 기간을 주면서 3년 내에 빨리 신고해라. 3년 정도면 신고하기 충분한 기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합헌 받았죠. 합헌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죠. 국적법 부칙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법령을 제정할 때 법무장관과 항상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협의해서 정하는 거지 혼자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정해놓고 통보하면 안 되죠. 협상에서 같이 정하는 거지 지가 다 정하고 통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국민이죠. 외국 사람이네요.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죠. 국민이니까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적법에 여러 신청 신고가 있는데 그 고등학생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중학생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까지 안 되니까 15세 미만이죠. 15세 미만이면 이제 법정 대리인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국 금지 같은 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출국 금지 법무부 장관. 자, 그리고 이제 부정판법 귀화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입니다. 위반된 틀렸고요. 자, 재외국민과 해외 동포의 보호. 자, 국제협력위원회 병역임을 위해서 파병됐을 때 우리가 보상 안 해줍니다. 왜 그래요?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기구에서 보상해주죠. 우리가 따로 보상할 필요 없죠. 보상 안 해도 합헌. 재외국민과 똑같이 볼 수 없다. 자, 이제 그 피증형 부상자들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맨 앞에 제1 돼 있죠. 제1. 우리나라에 있으면 보상을 해줄 텐데 제1. 일본에 있대요. 일본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될 보상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맞죠? 제1이 포인트예요. 전법 전문에 보면은 이제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동포까지 다 구제하라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은 조선족들이 다 한국 사람 다 편입시켜야 되니까 나라가 엉망되겠죠. 그래서 중국 동포까지 이중 국적을 해소하고 한국 국적을 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조약이 재외국민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는 데까지 보호하면 되는 거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다른 나라랑 막 조약을 해야 된다던가 조약식 그런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세를 공제 혜택을 비용 처리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은 공제 혜택을 안 줘요. 국내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합헌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안 줍니다. 한국에 살아야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합헌이죠. 자, 재외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 재외국민의 기존 영유아가 있을 때 재외국민의 기존 영유아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양육비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됩니다. 똑같이 줘야 되니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경우도 그 재외국민은 국민과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한 외국인처럼 특례를 주지 않고 국민과 똑같이 대우한단 말이에요. 합헌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재외국민하고 외국 국적 동포는 서로 다른 겁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민이고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사람이에요. 뭔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차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우리나라 이제 유공자로서 공이 있다면 재외국민이건 동포건 3.1운동 유공자 공이 있다면 그땐 보상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공자 보상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 되죠. 똑같이 보상해야 돼요. 자, 48년 정부 수립 이전에는 주로 중국으로 많이 이주했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했건 이후에 이주했건 다 같은 국민인 동포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동포를 제외하고 이후만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헌이죠. 자, 북한 탈북 주민한테 탈북자가 북한에서 의사였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면허를 부여할 의무는 없죠. 우리나라 시험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한 사람이 있으면은 북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한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적 바로 취득하는 겁니다. 허가받거나 그럴 필요 없죠. 북한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자, 요 경우는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대일행진 강제동 피해 조사를 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에 대한 틀렸죠.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라든가 허가라든가 귀하라든가 그런 절차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 바로 한국 사람인 거예요. 맞죠? 절차 자체는 틀렸죠. 자, 탈북자인데 탈북해서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국 사람 바로 대우해줘요. 탈북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 사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북한 탈북 주민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약 범죄 거래자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아도 침해가 아니다 봅니다. 자, 이제 이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가 되겠죠. 근데 북한 지역도 한국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합헌입니다. 언제 그래요? 외국한 거래법에서 그렇게 보죠.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송금을 할 때 외국한 달러로 교환할 때 국가 허락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기도 해요. 합헌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보죠.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친하게 지낼 대상으로 보고 있죠. 일반법과 특별법 아닙니다. 국법과 신법 아닙니다. 그냥 대등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경제 분야는 남북교류협력법, 분야가 다르게 적용되는 대등한 법률이에요. 자, 북한은 불법 반국가 단체에 불과하다. 틀렸죠. 북한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는 불법 단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화합의 대상이에요. 이중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단체일 뿐이다. 틀린 말 됩니다. 자, 영토와 통일조항입니다. 자,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한 것도 합헌되겠죠.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한 것이 독도를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에요. 중간수역 인정해서 한국과 일본이 고기를 같이 잡자, 엄만 같이 하자는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아니죠. 자, 여러 헌법에 통일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조항들이 어떤 그 심사 기준 되고 헌법적 의무가 인정되고 판단 기준 되고 다 되는데 여기서 기본권이 도출되진 않죠. 기본권은 헌법 10조부터 나오는 거예요. 통일 조항은 총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1조부터 9조까지 총강에서는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섬일정신도 이게 헌법 전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념적 기초다, 뭐 해석 기준이다 다 맞는데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